전만 보는 공명 정재우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오늘도 간절히 위원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이키 만나볼 텐데요. 유가 급등락 지금부터 향방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유가 급등이 초래한 우리 시장의 하락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국제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유가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를 이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냐?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봉쇄가 해제가 되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막판에 G7 국가들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배럴당 120달러 육박을 하다가 이제 100달러 초반대까지 확 내려왔죠.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지금 안정을 찾고 있을 거예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굉장히 견조해요. 예.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10포인트 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일단 급락 출발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등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말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보들아, 국제유가 지금 이제 앞으로 급락할 거야. 이란 핵 문제 해결하면, 이런 얘기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지금 일단 국제유가 하락세가 나타날 걸로 뭔가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바보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중은 그렇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주 성호전자 오늘 뭐 급락했을까요? 성호전자? 잘 버텼죠. 그리고 HMX 와 급등 나왔어요. 그리고 KC 제가 2월 달에 강추해드렸던 기업이 KC거든요. 앞으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 국산화 이게 외사롭지 않죠. 오늘도 장중 4% 가까이 급등세가 이뤄졌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제 인터 배터리가 이제 개발이 임박돼 있죠. 이번에 최초로 중국의 CATL사에서 참여하거든요.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데 이게 왜 중국 기업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태성이 이 복합 동박을 CATL 뿐만이 아니고요. BYD,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확보해서 수율 98% 나오는 복합 동박 이제 소재를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공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업 설명이 이제 끝났을 거예요. 내일 한 번 더 하죠. 오늘 본사에서 했고 내일 온라인에서 했고 아마 조만간 이제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태성도 굉장히 잘 버텼죠.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유리기판 장비도 전 세계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태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CIS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소재랑 장비랑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볼 수 있죠. 이 CIS도 오늘 굉장히 잘 버텼거든요. 지금 CIS의 건식 공정 장비가 차세대 이제 장비로서 이제 앞으로 소재 쪽도 고체 전해질 쪽의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언론사에서 BMW랑 이제 협력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CIS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좀 우량주거든요. SFA가 인수했죠. 제가 2020년 코로나 때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추천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CIS 2,000원대 있을 때 제가 추천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CIS가 앞으로 배터리 쪽은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압 기수가 이제 앞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3년치, 뭐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나오기 시작을 하죠. 아마 전력 관련 회사들은 가장 실적이 폭증할 만한 또 업종일 거예요. 메모리랑 같이. 그래서 이 TC 머티리얼즈가 변압기 1위인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쪽에 이제 역시 긴밀한 또 협력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좀 폭증하지 않을까? 거기에 초전도체 와이어 쪽 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유가 이제 폭등하면서 비료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뭐 사료 비료 저는 관심이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뭐 실적이 폭증할까요? 아예 폭증 안 해요. 그냥 잠깐 이제 번쩍거리는 것 뿐이잖아요. 뭐 사료 팔아서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요? 잠깐 우리나라 또 정유주, 우리가 뭐 석유를 생산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석유 들어와가지고 유통 판매해가지고 뭐 가격 좀 올려서 폭리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그러니까 자기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유통 판매만 한다라는 건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극명하게 달라질 거예요. 나중에 이제 증시의 전쟁이 좀 안정세가 이뤄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력 이런 쪽이 또 장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만을 노리느냐, 큰 그림을 그리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성공 투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쪽 후자를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메모리 실적 폭증할 것 같죠? 전력 회사들 실적 폭증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계속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막판에 확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면서 순간적으로 호재 나오면서 미 선물 지수가 안정을 찾고 있는데 뭐 내일 당장 뭐 또 이제 급반등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대폭등 계속 이어질 거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이제 5,0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아마 재차 이제 제 예상은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고 길게 봤을 때는 3월 말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3월 말에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를 이제 시점으로 해서 아마 케빈 워시 이제 연준 이제 후임 의장도 5월 달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3월 말에서 4월 달이 뭔가 좀 큰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3월 달은 그냥 큰 흐름을 보시고 툼에 나올 때만 하루 이틀 툼에 나오면 또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루 이틀 또 출렁출렁 거릴 때만 그럴 때만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뭐 탈러 패권 좀 강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란이 이제 위안화로 이 국제유가, 이 석유를 좀 판매할 때 위안화 결제가 또 이뤄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을 또 견제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석유를 또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좀 생각도 갖고 있을 거고, 이제 중국 견제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핵미사일을 좀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게 되면 아마 이게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욕을 하잖아요. 바보야. 지금 어차피 이란 문제 해결되면 국제유가 빠르게 폭락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일단 장기로 끌고 갈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 강세로 보였던 단기 테마주들보다는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을 찾아보자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더 자세한 투자의 팁을 찾아볼 시간인데요. 싹쓸이 업앤다운. 오늘의 힌트를 보니까 3월 들어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한 종목은 라고 힌트 주셨습니다. 주가 상승 큰 모멘텀이 되는 건데 위원님 일일이 공시 찾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득이실 것 같아요. 이 코너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잘 찾아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그럼 자사주 매입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회사에서도 사는데 대표사도 사는데 왜 우리라고는 같이 못 사죠? 우리가 HM넥스 1,000원대 같이 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태성 2만 원대에서 같이 샀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려울 게 없잖아요. 같이 샀으면 성공하잖아요. Y2 솔루션 3,000원, 4,000원대에서 샀으면 되잖아요. 왜 안 사죠? 안 봤기 때문에 안 사고 모르기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3월 달에 250억 대량으로 지금 사는 기업이 있는데요. 오늘도 수십억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6만 원대에서도 오늘 장 끝나고 또 공시에 나왔어요. 왠지 제 예상은 또 맞았네요. 삼성자산운용사 쪽에서 또 지분을 5% 갖고 있다가 약 2% 가까이 더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7% 가까이 지분을 더 늘렸어요. 약 80만 주 가까이 장내 매수가 더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최대 주주가 오늘 10만 주 넘게 기타 법인 쪽에서 잡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까지 총 250억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잔뜩 들어왔네. 좀 6만 원대에서 잔뜩 들어온 거네. 그리고 역시 또 KC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해서 이제 얼마 들어왔는지는 좀 이제 앞으로 집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총 앞으로 4월 7일까지 45억을 장내 매수하겠다라고 하네. KC 같은 경우도 이 1,000원대 초중반대에서 45억 들어오려고 하네. 우리라고는 지금 왜 못 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Y2 솔루션. 그리고 예전에 성호전자도 1,500원대에서 들어오던데요. 제가 재작년 때 바닥에 있을 때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포들이 최대 주주가 좀 매집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성 3만 원대에서도 들어왔죠. 왜 안 보셨죠? 3만 원대에서 들어왔잖아요. 작년도 50억, 올해 40억, 벌써 90억 들어오고 250억 여기서 또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성 같은 경우도 5만 원대까지 들어왔었거든요. 5만 원대까지가 이하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거래 없이 오늘은
최대 주주 플러스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80만 주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와, 양쪽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지수가 반등 나오면 진짜 또 이제 급반등 도전해봐야죠. 어차피 수요일까지는 250억이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급등을 하든지 말든지 다 들어와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이전 고점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쳤죠. 어디까지 뭐 단정 짓지 말고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KC 721선을 뚫어버린다. 아, 그때가 항상 기회죠. 그리고 뚫기 전이 더 기회일 수 있고요. 근데 지금도 아직 다 안 들어왔어요. 45억. 이번 달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여기서는 720선 부근이 바닥권이잖아요. 중장기 바닥권 기준점이잖아요. 싹쓸이 기법대로 하면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아직 꼭대기가 아닌 만큼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면서 최대한 마이너스 나올 때 MACD가 빨갛게 나올 때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언제? 다음 달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늦긴 늦었어요. 조금. 왜? 이 종목의 721선은 1200원대였잖아요. 그죠? 그 이하가 저가 매수 바닥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면서 근데 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내려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만큼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앞으로도 점진적 상승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 주주가 자사주를 더 매입했다는 거 그만큼 기업에 또 이 종목의 주가 상승에 자신감을 보이는 거겠죠. 언급해 주신 두 개의 기업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호전자. 하루 만에 상승률을 더 높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해내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768%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HMX입니다. 반도체주 다 내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정지위원회 종목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이런 장에서도 장중에 1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요. 열흘도 안 됐는데 벌써 6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KC도 볼게요. 외국인이 우리 시장 정말 다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이 종목은 샀네요. 이건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가면서 8거래일 만에 23.5% 큰 상승률이고요. 태성 볼게요. 1월 달 방송에서 소개를 하셨는데 벌써 상승률 몇 자릿수인지 확인해 보시면 111%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시장 변동성을 정말 크게 느끼기 어려운 그런 차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들 받아볼 텐데 정성호님, 정태성님 성함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성호전자는요, 이 3개월 만에 지금 700%가 넘어간 거예요. 뭐 6개월, 1년이 아니고 이게 3개월 만에 거의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거거든요. 제가 꾸준하게 설명드렸어요. 12월, 1월, 2월, 지금 3월 거의 변곡점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 성호전자였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왜 바닥에 있을 때 설명드렸을까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 첫 상가는 원래 따라잡아라. 따라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기업도 원래 제가 1,5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1,500원대 보셨다 20배가 넘죠. 이게 재작년도 때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이 급등하는 거를 여기서 맨날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막 짚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식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바닥에서 딱 한 번 1년 이전이 됐든 2년 전이 됐든 바닥에서 딱 한 번 얘기해 드리는 게 그게 원래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실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 싹쓸이 기법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정주 전문가는 맨날 바닥만 찾으라고 했지 더 갈 거를 찾으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재작년도 때 이미 바닥을 찾아들었고 그래도 올해 이제 이슈가 나오니까 1월 달에 12월 달 작년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것 뿐이거든요. 저는 1,500원대에서 바닥을 찾아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이제 뭐 정답은 없죠. 이제는 좀 약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안에서만 끝까지 올선 매매에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HMX 이 참 대단한 기업 같아요. 이게 제2의 성호전자가 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지난주 지수 투매 나올 때 안 떨어졌죠.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올라갔죠. 이번 주도 지수 오늘도 마찬가지죠. 투매 나왔어요. 안 떨어졌죠. 와 어마어마한 기업 같아요. 광온도 센서를 지금 국산하고 국내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지금 입주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앞으로
중장기는 3,000원대 지지권, 단기는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 추가 급등하면. 하지만 그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펀더멘털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등락 감소하고 일단 중장기는 3,000원대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KC. 이제 720면 뚫었죠. 돌파한 만큼 오늘 아래 윗꼬리 강세 일봉이 나왔죠. 아래 윗꼬리 중앙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KC는 월봉상 MACD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기 직전인 만큼 이번 달에 최대주가 45억 다 들어오면 다음 달 본격 상승을 준비하는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성. 이 기업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기업도 11월 달에 바닥 찾아들어서 200% 가까이 올라왔고 제가 다시 1월 달에 설명드리고 100% 상승세 이뤄졌다는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찍고 노란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MTNW 5년 연속 지금 전체 대상을 거머쥐었고요. 1등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좀 어려울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투자의 관점으로 가면 반드시 성공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할 종목이 없으면요. 굉장히 불안한데요. 할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투매 나올 때만 사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 하단에 보이는 소통 창구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AS 살펴본 종목들 부럽다 하시는 분들 잠시 후에 새로운 고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로운 고래 종목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 기업은 제가 작년도부터 준비했던 기업들이거든요. 이 두 개 기업을 빼놓고 논할 수가 있을까? 오늘같이 지수 투매 나오는 날, 그래, 그러면 가장 이렇게 지수 투매 나올 때 정주 주문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일단 이 두 개가 전 세계 슈퍼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했거든요. 태성이죠. 이 태성 같은 경우가 이 복합동박 소재 장비를 전 세계 유일하게 술 98% 이상의 핵심 지금 장비의 소재를 개발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드디어 올해 4월 달에 장비 들어오고 이제 6월 달에 공장 준공되고 이제 눈앞에 공급을 눈앞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대표사가 75억 장내 매수에 들어왔죠.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지분 6% 가까이 지분 늘려놨죠. 아, 양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 이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는 이 복합동박 쪽의 소재가 이익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고 이미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태성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장비도 있지만 PCB 설비도 있거든요. 매출 1조 원에 도전하는 기업이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태성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잖아요. 66,000원대가 지지권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2025년도 그때 당시 11월 달에 기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어디에서? 본사에서. 그것도 2번이나 기업 설명회 진행했거든요. 어떻게 됐죠? 와, 3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도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기업 설명회 진행해요. 그러면 지금도 2배 이상 가야 될까요? 예. 저는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전 세계에 이제 슈퍼홀이 될 수 있는? 왜 없거든요? 유리기판 장비도 전 세계 이 회사 정도의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대놓고 기업 설명회 공시를 통해서도 나오고 국내 유일하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제 대표이사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땐 이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선 전 세계 슈퍼홀이 될 만한 이제 전 세계 슈퍼홀이라고 하면 이제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가 다 반도체에서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ASML 그런 만큼 배터리 쪽은 아마 태성을 가장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만 원대에서도 지금 자산운용사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래 종목 2달 만에 111% 오른 태성인데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기에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래 종목 어떤 걸까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도 해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주성 말고 뭐 더 이상 뭐 중요한 게 있을까? 이 기업은 한국판 ASML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노벨상에 도전하겠다라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게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고. 근데 자사주 매입 규모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뭐 500억, 뭐 90억, 250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 한미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하면 주성을 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내일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 또 들고 올 텐데 일단 주성을 먼저 그래도 설명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태성과 주성으로 제가 대상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애플, 인텔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거기에 TSMC 마이크론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EUV 장비 필요 없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주성이 EUV 장비도 필요 없이 앞으로 차세대 이제 3, 5족 화합물 반도체로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들어서 핵심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예, 태양광, 디스플레이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올해 세계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장비를 지금 양산 공급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이제 기업 리포트 같은 경우도 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지금 한 20만 주 넘게, 한 25만 주, 6만 주 더 넘게 이미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남은 이틀 동안 250억 다 들어올 것 같거든요. 기타 법인 쪽에서 잡히기 때문에 오늘도 대량 거래 시연 없이 정상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유리기판 쪽에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은 이제까지 없던 신기술들을 항상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대박주들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딱 하니까 성호전자가 크게 뛰었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HMX가 광온도 센서 얘기 나오니까 또 크게 뛰고 있고 KC가 화물 반도체, 전력 반도체 얘기 나오니까 이제 뛰기 시작을 하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세대 장비 같은 경우 올해부터 양산, 내년도부터 해서 앞으로 매출 4조에 도전하겠다 이게 나오니까 이제 올해부터 자산운용사 최대주가 더 매집하면서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성도 이제까지 없던 복합 동박이 새롭게 나온다라고 하니까 고려 아이언 쪽이랑도 앞으로 로봇 그리고 지금 드론용으로도 복합 동박을 같이 공동 개발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상용화 들어가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성, 태성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내일 또 굉장히 중요한 종목 갖고 올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태성, 정주성 앞으로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정홍주 위원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